하는데 그 기준이 오늘날 현대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기준이 병적으로 머리 큰 거하고 그다음에 그냥 정상적으로 머리 큰 거에 걸린다고나 할까? 뭐 그 정도죠. 소년의 사인으로 의심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피부다. 얼굴에서 팔과 가슴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조그만 흉터가 발견된 것이다. 팔꿈치 이하의 팔을 따라서 가운데 쪽이 파여 있거나 혹은 딱지로 덮여 있는 그런 피부 병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팔과 또 이쪽 반대쪽 왼쪽 어깨 부위와 팔을 쭉 따라서 그런 피부 병변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피부 상태, 다른 전반적인 피부 미라의 보존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그 보존 상태가 나빠서 생기는 피부 부패로 보기는 힘들겠고요. 죽기 전에 팔과 다리에 일단 피부병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이었을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감염성의 여부를 검사한 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라의 외형에선 더 이상 치명적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소년의 사망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다 정밀한 조직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검사에 필요한 조직을 적출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미라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개수술 대신 내시경 도구를 사용해 조직을 꺼내기로 했다. 적출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탈수 현상으로 장기가 수축된 데다 오랫동안 관 속에 누워있어 모든 장기가 등 쪽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신중한 작업 끝에 첫 번째 조직이 적출됐다. 이 부위가 어디죠? 아까 말씀드린 그 간입니다. 간. 저희가 전부를 절개하지 못했고요. 전부를 적출하지 못했고 일부만 적출한 모습이고요. 아직 안에 상당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조직 검사엔 미라의 많은 장기 조직이 필요하다. 어디서 어떤 증상이 발견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장기 조직들. 보존 상태가 비교적 좋은 간 조직부터 검사를 시작했다. 검사엔 유전자 진단 방법 중 하나인 PCR 검사법이 사용됐다. PCR은 DNA 중합 효소를 이용한 DNA 검출 방식으로 적은 양의 조직에서도 균이 존재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용해시킨 미라의 간 조직을 DNA 증폭을 위한 장치에 주입했다. 분석 결과 미라의 간 조직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B형 간염 바이러스의 DNA였다. 이 미라는 그 간염 보균자입니다. 간염 보균자란 말은 지금 이 미라의 간에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발현을 하게 되면은 활동성 간염으로 진행을 하고 또 이게 활동성 간염이 지속이 되면은 간경화, 이 간경화가 나중에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B형 간염은 주로 주사나 수혈 등을 통해 감염된다. 그렇다면 소년은 어떻게 이 병을 얻게 됐을까? 아마도 그 5살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그 어머니도 B형 바이러스 간염 보균자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미라가 형제가 있다면은 그 형제들도 다 그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부위는 바로 폐였다.
현미경 관찰 단계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현상이 포착된 것이다. 마치 연기처럼 폐를 덮고 있는 붉은색 세포 조직. 그것은 병변의 흔적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병변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팀은 간형 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폐 조직을 용해시켜 원인균의 DNA 검출을 시도했다. 20분에 걸쳐 분석 과정을 지켜본 결과 결핵균에 대한 DNA 밴드가 나왔다. 소녀는 결핵 환자였던 것이다. 이 소년 미라의 경우 간과 복막 부위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간과 복막 부위에 이렇게 노랗게 몽글몽글한 병변들이 쭉 퍼져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실제 속립선 결핵 환자의 병변 사진인데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노랗게 몽글몽글한 병변들이 쭉 퍼져 있어서 속립선 결핵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 소년 미라가 속립선 결핵을 앓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아이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속립성 결핵은 불과 2주에서 4주 만에 결핵균이 전신으로 퍼지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일단 고열이 있을 거고 잘 먹지도 못하고 설사도 하고 또한 우리가 폐병변이 심했다면은 기침도 심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경련 발작이 있었다면은 그 소년이 겪어야 할 고통은 아마 극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결핵 항생제를 쓰지 않을 경우 속립성 결핵 환자 대부분은 3개월 이내에 사망한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고통의 시간. 소녀는 그렇게 5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지켜보던 부모의 마음도 소년의 아픔 못지않게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당국대 석주선 박물관에는 발굴 당시 소년의 무덤에서 나온 옷들이 원형 그대로 복원돼 있다. 소년의 관에는 모두 9벌의 옷이 들어있었는데 소년의 옷 외에는 모두 찢어진 것들이었다. 차가운 땅 속에서 소년의 몸을 감싸고 있던 옷 조각들. 그것은 아버지의 외투였고 어머니의 잠옷이었다. 차가운 연포 대신 자신들이 입던 옷을 찢어 아들의 몸을 감싸고 덮었던 것이다. 지금 이 아이를 염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가 이 가족의 옷으로 보입니다. 뭐 형의 옷으로 보이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옷으로 다 이불처럼 요처럼 만들어서 다 싸준 걸 보면서 이 가족 간의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고, 나아가서는 뭐 매돌에 갔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다 이렇게 솜옷으로 또 솜 누비옷으로 그 차릿한 땅 속에 이 작은 그 아이를 묻어야 하는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따뜻한 옷으로 싸준 걸 보면서 그런 가족 간의 그런 마음을 더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먼 길 가는 아들을 위해 빛깔고 온 솜옷 2벌을 지어 입혔다. 그리고 남편과 자신의 옷으로 아들을 감싸 안았다. 그것은 누구도 다시는 떼어놓지 못할 부모와 자식의 길고 긴 포옹이었다. 결핵으로 사망한 소년 미라. 그것은 한 가족의 애틋한 사연인 동시에 400년 전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였다. 결핵은 불과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질병 사망 순위 1위를 차지했던 병입니다.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결핵 환자는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0~300만